탄젠트 x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지난 앞선 영상에서 고마운 분이 만들어준 그 영상을 먼저 보면서 시작할게요. 자, 여기 보이면 단위원이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분의 y죠. x분의 y죠. 그래서 얘는 조금 한 번에 나타나기가 조금 어려워서 약간의 요령을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지금 뭘 할 거냐면 여기 x의 값을 x 값을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요 1에서 y축에 평행한 쭉 선을 하나 그릴 거고요. 그때 이 점이 변함에 따라서 그때 x 값은 1로 고정한 겁니다. 그때 이 y 값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지금 y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y 값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밑에 여기 이 선에 따르면 x 값이 1로 고정되어 있죠.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일 건데 그때 y 값 선을 쫙 그려서 연장선을 그어서 이 y 값의 변화를 한번 나타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쭉 y 값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뭐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몇 가지 트릭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많이 깊은 탐구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탄젠트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점피가 여기 있습니다. 점피가 여기 딱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점피를 지나는 연장선을 쭉 긋게 되면 그때 x분의 y가 우리가 지금 x를 어떻게 1로 지금 고정하고 싶어서 x분의 y가 어떻게 얘가 y가 되겠죠. 요 위치가 되는 거고 점피가 좀 더 낮았다면 요렇게 연장선 그어서 여기가 그 y 높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점피가 좀 더 커지면 이런 식으로 점피가 점점 커지면 이런 식으로 점점 어떻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이 y 값이 커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0도일 때는 0이 높이 y 값이 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0도일 때는 높이가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점점 높아질수록 커지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그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커지는 그래프가 되는데 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기하급수 쭉 커지는데 지금 나중에 어느 각도에다 90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평행해 버립니다. 평행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 값이 90도일 때는 탄젠트 값이 존재할 수가 사실 없어요. 왜냐면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이 0이 돼버리는 거니까 어마무지하게 한없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커질 거니까 한없이 값이 엄청 커질 거니까 결코 90도일 때의 값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x가 밑변이 0일 때의 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때 점점 근처로 가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선 바로 뭐가 만들어진다? 점근선이 만들어지고 이 친구는 90도일 때니까 x가 2분의 파이 90도일 때는 이 점근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각이 음각으로 점점 작아졌다면 이런 식으로 점피가 점점 밑으로 내려갔다면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갔다면 역시 y 값이 기하급수로 작아졌겠죠. 그러다가 마이너스 90도가 됐을 때는 역시 만날 수가 없을 거고요. 그 개형을 아까 본 그림에서 그려진 개형으로 따라가 본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점근선이 결코 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점근선이 되겠죠. 이 친구가 점근선이 되고 이 점근선이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써지는 거죠. 자, 이 그래프의 개형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탄젠트는 특별하게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파이마다 지금 점근선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젠트는 점근선 사이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면 점근선을 먼저 그리면 되고
그 점근선은 90도가 기준이 됩니다. 90도에서 그러면 얼만큼 여기 90도 가고 그 다음에 다시 90도 더 가면 2분의 3파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90도 가고 다시 90도 더 가면 여기 2분의 5파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여기 아까 우리가 이 기준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이 여기 본 것처럼 똑같이 반복될 것이다. 주기가 이렇게 반복될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탄젠트 그래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일단 지금 개형 정도만 받아들이는 걸로 할 거고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뭐가 중요하다? 점근선이 very important 하다라는 거죠. 이 점근선은 x는 어떻게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고요. 이 점근선은 x는 어떻게 2분의 5파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점근선들을 한 번에 표현하는 건 결국 n파이. 자, 여기 90도 기본으로 파이만큼 더 갔느냐, 플러스 파이 했느냐, 플러스 2파이 했느냐,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우리가 점근선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 정보 정리해 볼게요. 자, 정의역을 보면요. 지금 모든 실수 x가 될 것 같지만 아까 말했듯이 점근선일 때는 우리가 탄젠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x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자, 점근선 뺀 모든 x 값이 됩니다. 점근선이 아까 뭐였죠?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했죠. 그래서 90도가 점근선의 가장 기본적인 녀석인데 파이를 더하면 다시 새로운 파이마다 점근선이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고 우리는 이거 뺀 모든 실수다 라고 우리가 정의역을 얘기할 수 있고 치역 같은 경우도 보면 위아래로 한없이 올라오고 내려가죠. 그래서 모든 실수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주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파이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녀석의 대칭성은 뭐다?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아까 뭐였죠? 사인 같은 거 안에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 패턴이다 그랬죠? 탄젠트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패턴이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x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 좀 더 멋있게 하고 싶으면 f-x가 어떻게 마이너스 fx다 라는 거를 사실 이 원점 대칭 안에 담겨 있는 거고 만약에 진짜 그렇게 너무 확인하고 싶으면 대표적인 원점 대칭이 이런 이런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2x고 f-fx 이 친구가 역시 마이너스 2x인 걸 봤을 때 얘들이 똑같다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원점 대칭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실제로 여기 보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원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하면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탄젠트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법은 없나요? 라고 한다면 탄젠트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박스를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위아래로 한없이 가잖아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사인 코사인은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8등분 해갖고요. 이렇게 해서 자,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면 그만이고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이게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뭐 여기가 2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주기 같은 거 그려주면 되겠죠.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롱 모양 그려주시고 여기가 0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 2파이고 이런 식으로 표지만 잘 그려주면 빨리 코사인 그래프 그릴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탄젠트 그래프는 점근선이 중요합니다. 점근선을 그리는 거죠. 2분의 파이 그러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2분의 5파이 해놓고 여기 하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해놓고 그래서 점근선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결코 닿지 않는 점근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결코 닿지 않는 점근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결코 닿지 않는 이런 그래프로 후딱 그려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탄젠트는 점근선 그린 다음에 기본적인 개형을 그리도록 하자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주기함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할게요. 자, 일단 주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반복 운동하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운동하는
그 반복 운동의 최소 단위이고요. 그것은 반드시 양수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내가 지금 그려놓은 그래프는 뭐마다? 3마다 지금 주기가 3이에요. 3마다 어떻게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 친구, 이 함수를 fx라고 부른다면 이 fx를 이렇게 주기가 3인 어떻게 주기함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눈에 딱 보일 때는 이 친구 주기가 얼마예요? 아, 이 친구 주기가 3이에요. 이 친구 주기가 3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 요런 것들을 한번 다뤄볼 건데요. 자, 이 친구 x가 1일 때의 y 값은 아마 1일 건데, 여기 주기 1에서 주기만큼 내가 이렇게 3만큼 가면 여기 4가 있겠죠. 4일 때도 y 값이 어떻게? 똑같이 1인 겁니다. 주기만큼 내가 3만큼 이동하게 되면 여기 7일 때, 그때의 y 값은 얼마? 똑같이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10일 때 x가 3만큼 넣고 10일 때 역시도 y 값이 어떻게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식을 x가 1일 때의 y 값하고 x가 4일 때의 y 값하고 x가 7일 때의 y 값하고 x가 10일 때의 y 값이 서로 같구나 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게 한없이 반복되겠구나 할 수 있겠고, 이걸 좀 더 멋있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FA일 때의 값이 F 3칸 커져도 똑같으니까 A 플러스 3일 때도 똑같고, FA 플러스 6일 때도 똑같고, FA 플러스 9일 때도 똑같겠네 라고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을 쓸 수 있게 되어요. 야, 주기가 t인 함수 fx가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이 친구는 fx하고 뭐랑 똑같겠어? fx 플러스 t라고 써도 똑같겠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반대로 이 식을 보고 그러면 이 식은 바로 주기가 t인 fx일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걸 이용해 볼게요. 내가 여기 fa하고 fa 플러스 9하고 같은 걸 알죠? fa하고 fa 플러스 9하고 같은 걸 알아요. 얘들이 같잖아요. 하지만 이 친구의 주기가 이렇게 봤을 땐 주기가 9여야 하겠지만 9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주기가 9가 아니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가 얼마인지 알면 이 식을 써내는 건 오케이 됩니다. 하지만 식을 보고 바로 주기를 이것일 거다라고 파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식 쓸 때 여기 이 9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면 주기일 수도 있고 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여기 플러스 9라는 건 주기에다가 어떤 수 정수 n을 곱한 거 아니니?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게 보이는 대로 주기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주기의 1배, 2배, 3배, 4배 된 거일 수도 있다. 주기의 1배, 2배, 3배, 4배 된 거일 수도 있다 정도만 좀 조심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t라는 녀석이 결론적으로 t는 주기일 수도 있고 주기에다가 정수가 곱해져 있는 거일 수도 있다. 몇 배라고 생각하면 주기의 몇 배일 수도 있다 정도로까지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주기함수 관련 문제는 보통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틀리니까 그 부분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자, 탄젠트 함수하고 주기 함수까지 내용을 정리해 드렸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고요. 우리의 목표는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을 알고 그 녀석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건 핵심적인 내용들만 잘 드러내면 돼요. 완벽하게 컴퓨터처럼 똑같이 그릴 필요 없습니다. 정의역과 치역이 분명히 드러나고 주기가 분명히 드러나고 그것만 충분하게 잘 그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점근선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잘 그리기만 하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일종의 평행이동 부분하고 좀 늘어나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끝!